혹시 하루에 2번, 3번 꼬박꼬박 양치하고 계신가요? 식사 후에는 꼭 닦고 칫솔도 자주 바꾸고 나름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내려앉고 이가 시리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으신가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닦는데 왜 점점 나빠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걱정스러운 건 치과에 가면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생 함께해온 내 이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씹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치주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주 질환이 방치되면 당뇨병 악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차분히 바로잡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평생 해오던 양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내려앉고 이가 시리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으신가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닦는데 왜 점점 나빠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걱정스러운 건 치과에 가면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생 함께해온 내 이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씹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치주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주 질환이 방치되면 당뇨병 악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차분히 바로잡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평생 해오던 양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잇몸과 치아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러셨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과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다고 하던데요. 이 말씀 속에는 체념과 답답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이 나빠지고 이가 흔들리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관리를 안 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너무 열심히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 하실 수 있죠.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양치를 하루에 5번씩 하시는 분, 칫솔질을 10분 넘게 하시는 분, 힘을 정말 세게 주면서 닦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잇몸 문제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릴 적 배운 양치 방법은 사실 젊은 사람에게나 맞는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의 입은 20대, 30대의 입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60대 이후 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올해 72 김영숙 어르신입니다. 영숙 어르신은 평생 치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양치를 하루에 3번 빠짐없이 하셨고 칫솔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바꾸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가방에 칫솔과 치약을 꼭 챙기셨죠. 주변에서는 영숙 씨는 치아 관리 정말 철저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치를 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잇몸이 약해진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찬물을 마실 때 이가 시렸습니다. 사과를 베어 물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잇몸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하시더니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고 몇 개인은 흔들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 하셔야 합니다. 영숙 어르신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만큼 열심히 양치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날 집에 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뒤로 영숙 어르신은 더 열심히 양치를 했습니다. 하루에 4번, 5번 닦기도 했습니다. 힘도 더 주면서 꼼꼼하게 닦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나빠지게 해야지.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치과에 갔을 때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잇몸은 더 내려앉았고 이 흔들림도 심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중 2개는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영숙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빠지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그때 영숙 어르신께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양치를 하는지, 어떤 칫솔을 쓰는지, 언제 닦는지 말이죠. 그리고 문제를 찾으셨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너무 세게 닦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 바로 닦는 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칫솔만 쓰고 치실은 전혀 쓰지 않으신 것도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하신 건 맞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영숙 어르신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잇몸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젊을 때 잇몸은 두껍고 탄력이 있습니다. 마치 새 고무 장갑처럼 말이죠. 조금 거칠게 다뤄도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잇몸은 점점 얇아집니다. 피부가 얇아지는 것처럼 잇몸도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힘으로 양치를 해도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60대 이후에는 쉽게 손상됩니다. 둘째,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고 염증을 억제하는 자연 방어막입니다. 침 속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또 음식물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약해져서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같은 약을 복용하시면 부작용으로 입이 더 마를 수 있습니다.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고 플라그가 더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셋째, 치아 표면의 보호층이 약해집니다. 치아 표면은 범낭질이라는 단단한 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치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생 음식을 씹고 산성 음식을 먹으면서 이 범낭질은 조금씩 닳습니다. 60대가 되면 범낭질이 젊을 때보다 훨씬 얇아집니다. 범낭질이 얇아지면 그 아래 상아질이 노출됩니다. 상아질은 범낭질보다 훨씬 약하고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찬 것, 뜨거운 것에 이가 시린 겁니다. 넷째,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잇몸이 치아를 꽉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쌓입니다. 칫솔로는 이 깊은 곳까지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잇몸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 이후에 입은 잇몸이 약하고 침이 부족하고 치아 보호층이 얇고 세균이 숨을 공간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세게 문지르고 자주 닦으면 오히려 약해진 잇몸과 치아를 더 손상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겁니다. 먹었으면 바로 닦아야지는 아주 오래된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의 입안은 생각보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과일, 김치, 커피, 탄산음료, 식초 같은 산성이 있는 음식을 먹은 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산성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산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치아 표면의 범낭질이 잠시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비 온 뒤 땅이 무른 것처럼 말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부드러워진 범낭질이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한두 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범낭질이 점점 얇아집니다. 범낭질이 얇아지면 치아가 약해지고 시린 증상이 생기고 충치도 더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후 최소 30분 이후에 양치를 권합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침이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키고 범낭질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그때 양치를 하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있으면 나쁘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에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가볍게 헹궈내면 큰 음식물 찌꺼기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제대로 양치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칫솔만 쓰고 끝내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칫솔질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칫솔로 닦을 수 있는 면은 치아 표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치아와 치아 사이, 그러니까 치아 측면입니다. 이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입니다. 칫솔모는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이 부분은 안 닦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 쌓인 세균이 잇몸 염증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나는 정도입니다. 잇몸이 약해진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방치되면 점점 깊숙이 진행됩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의 뼈까지 손상되면 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치료도 어렵고 결국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치실은 번거롭고 피도 나고 해서 안 쓴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치실을 처음 쓰면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잇몸이 이미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사용하면 일주일 정도면 피가 멈춥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특히 자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습관 하나가 노년기 치아 수명을 크게 바꿉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미백 치약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얀 치아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하얀 치아를 갖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가 있다는 치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백 치약은 연마 성분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마 성분이란 치아 표면의 착색을 갈아내는 성분입니다. 마치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젊고 건강한 치아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이미 범랑질이 얇아진 치아에 매일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쓰면 범랑질이 더 빨리 닳습니다. 그러면 이가 더 시리고 약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치아가 자연스럽게 누렇게 변합니다. 이건 범랑질 아래에 상아질 색이 비치는 건데 이건 미백 치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미백보다 잇몸 보호와 시린 이 완화가 우선입니다. 불소가 들어있고 저자극인 치약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치아가 누런 게 보기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치과에서 전문적인 미백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서 강한 미백 치약으로 무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입이 마르는데도 방치하는 겁니다. 입이 좀 마른 것 같은데 뭐 대수겠어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구강건조는 각종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키고 억제하는 자연 방어막입니다. 침이 줄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러면 플라그가 더 빨리 쌓이고 충치와 잇몸 염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입냄새도 심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니까 일부러 적게 마신다고 하십니다. 특히 외출할 때나 밤에는 물을 안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입을 더 마르게 만듭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촉촉해지고 세균 증식이 억제됩니다. 한 모금씩 자주 마시세요. 벌컥벌컥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30분마다 한 모금씩만 입안을 적셔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습관도 입을 마르게 만듭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시면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고 입냄새도 심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첫째, 양치 횟수와 시간입니다. 하루 3번이 이상적이지만 2번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한 번 양치할 때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씩 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3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칫솔 잡는 법입니다.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으세요. 주먹으로 움켜쥐지 마세요. 칫솔을 가볍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덜 들어갑니다. 셋째, 칫솔 각도입니다. 칫솔을 치아에 직각으로 대지 마시고 잇몸 쪽으로 45도 기울여서 대세요. 이렇게 하면 잇몸과 치아 사이 경계 부분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칫솔 움직임입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문지르지 마세요. 위에서 아래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으세요.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위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칫솔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칫솔은 잘 안 닦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3분만 닦아도 부드러운 칫솔로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오히려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상하게 할 위험이 큽니다. 칫솔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칫솔은 안쪽 구석구석까지 닿기 어렵습니다. 칫솔 머리가 작은 것을 선택하시면 구석구석 더 잘 닦입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 사용하면 손 칫솔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은 칫솔 자체가 진동하니까 손에 힘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 칫솔에도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진동하는 칫솔모가 잇몸을 더 세게 때리는 거라 오히려 손상이 심합니다. 전동 칫솔을 쓰신다면 이 점 꼭 주의하세요. 여섯째, 식후 양치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세요. 특히 과일, 김치, 식초, 커피,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을 드신 뒤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30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물로만 헹구래요? 네, 맞습니다. 식후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고 30분 뒤에 제대로 양치하세요. 외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보다는 물로 헹구고 집에 돌아와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일곱째, 치실 또는 치간 칫솔 사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꼭 사용하세요. 치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실을 30cm 정도 잘라서 양쪽 손가락에 감아서 팽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에 넣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때 톱질하듯이 앞뒤로 움직이지 마세요. 치아 한쪽 면을 따라 위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움직이면 됩니다. 반대쪽 치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피가 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계속하면 피가 멈춥니다. 치실이 어려우시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치아 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치간 칫솔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도 여러 사이즈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침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치실로 치아 사이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올바른 치약 선택입니다. 미백 치약보다는 불소가 들어있고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치약을 선택하세요.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가 시리신 분들은 시린 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치약 양도 중요합니다. 많이 짤 필요 없습니다. 칫솔모에 콩알만큼만 짜면 충분합니다. 거품이 많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품이 많으면 입안이 금방 찬 느낌이 들어서 충분히 닦기 전에 헹구게 됩니다. 적은 양으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닦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홉째, 헹구는 방법입니다. 양치 후에 물로 여러 번 헹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두 번만 가볍게 헹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약 속 불소 성분이 치아에 남아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헹구면 불소까지 다 씻겨나갑니다. 양치 후 30분 정도는 물이나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소가 치아에 작용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열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증식하기 쉽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30분마다 한 모금씩 입안을 적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출할 때도 물병을 꼭 챙기세요. 입이 특히 마르신 분들은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껌을 씹으면 침분비가 촉진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껌은 안 됩니다. 무설탕 껌을 선택하세요. 입호흡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코로 숨 쉬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아침에 입이 정말 마릅니다. 이것도 구강 건조의 큰 원인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일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잇몸병이나 치주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치를 아무리 잘해도 이미 잇몸 깊숙이 쌓인 치석은 칫솔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제거됩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시거나 입냄새가 심하시거나 이가 흔들리시면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가 많이 빠지신 분들은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도 중요합니다. 틀니도 칫솔로 매일 닦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되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구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골다공증 약은 턱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치과 시술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는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서 잇몸병을 악화시킵니다. 금연만 해도 잇몸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시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양치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세게 닦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닦으면 이게 제대로 닦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계속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바로 닦지 않고 30분 기다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입안에 있는 게 찜찜한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로 헹구고 기다렸다가 양치했습니다. 치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도 잘 안 움직이고 치아 사이에 넣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첫날은 10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2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덜 났습니다. 칫솔에 묻는 피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잇몸이 덜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잇몸색도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있던 잇몸이 연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3달 뒤 치과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놀라워하셨습니다.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다르게 하셨나요? 영숙 어르신은 그동안 바꾼 습관들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흔들리던 것도 안정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영숙 어르신은 치과를 나오면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이를 뽑아야 하나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계속 쓸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6개월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베어 물어도 이가 시리지 않았습니다.
찬물을 마셔도 괜찮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영숙 어르신은 이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나도 열심히 닦았는데 자꾸 나빠졌었어. 그런데 방법을 바꾸니까 좋아졌어. 너무 세게 닦으면 안 돼.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골고루 씹는 습관입니다. 한쪽으로만 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면 한쪽 치아만 빨리 닳고 턱 관절에도 무리가 갑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씹으세요. 둘째, 딱딱한 음식 조심하기입니다. 뼈다귀, 얼음, 딱딱한 견과류 같은 걸 이로 깨물지 마세요.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이쑤시개 대신 치실 쓰기입니다. 이쑤시개는 잇몸을 찌르고 상하게 합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면 이쑤시개 대신 치실을 사용하세요. 넷째, 입안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울로 입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잇몸 색깔, 붓기, 상처 등을 확인하세요. 잇몸이 빨갛게 붓거나 하얗거나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으면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구강암 위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가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치과는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되는 것도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정기 검진은 결국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섯째, 영양 섭취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뼈째 먹는 생선 같은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 C는 잇몸 건강에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단, 산성이 강한 과일은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기다리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거나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치아와 턱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에서 교합 장치를 만들어서 자면서 착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잇몸 건강에 정말 나쁩니다. 가능하면 금연하시고 술도 적당히 드세요. 열째,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입안 건강은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번 주는 양치할 때 힘 빼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칫솔을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고 부드럽게 닦는 것부터요. 다음 주에는 식후 30분 기다렸다가 양치하기를 추가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치실 사용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손주들과 함께 올바른 양치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이를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 씹을 수 있어야 영양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말을 또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이가 많이 남아있는 어르신일수록 인지 기능이 좋고 치매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잇몸병이 있으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입안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쯤이야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하나가 결국 건강 수명을 좌우합니다. 평생 함께해온 내 이를 조금만 더 아껴주세요. 지금까지처럼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해주세요. 양치는 평생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세게 닦던 습관을 부드럽게로, 바로 닦던 습관을 30분 뒤로, 칫솔만 쓰던 습관을 치실과 함께로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치아와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씹어 먹는 즐거움, 자신 있게 웃는 기쁨, 손주들과 대화하는 행복, 이 모든 걸 계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양치하실 때부터 바꿔보세요. 칫솔을 가볍게 잡고 부드럽게 닦아보세요. 치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하실 거죠?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며칠은 엄청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밴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작하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도 실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회춘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